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리버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리버풀 팬들과 축구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클롭이 리버풀에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롭이 오기 전 리버풀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리버풀은 2004년 부임한 라팔 베니테즈 아래서 꽤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임한 첫 시즌인 0405 시즌에 리그 5위를 달성했습니다. 리그 성적은 아쉬웠지만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첫 시즌부터 큰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베니테즈가 리버풀을 맡는 동안 항상 리그 4위 안에는 들어가는 클럽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06-07 시즌엔 준우승, 07-08 시즌엔 챔스 4강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08-09 시즌엔 4점 차로 맨유에게 아쉽게 우승컵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08-09 시즌엔 리그에서 2패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겠죠. 하지만 09-10 시즌에 리그 7위와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맞으며 이 시즌이 베니테즈의 마지막 시즌이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베니테즈가 떠난 후 진정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을 맡고 있는 로이 호지슨, 리버풀 레전드 달글리시, 그리고 지금 양현준과 오영규가 속해 있는 셀틱의 감독인 로저스가 리버풀의 감독을 차례로 맡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13-14 시즌은 수아레즈의 파괴력을 앞세운 리버풀이 리그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제라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3대2로 이기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 우승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유명한 장면이 나왔던 시즌입니다. 무튼 13-14 시즌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리버풀이고, 게다가 이 시즌 마무리 후 수아레즈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리버풀의 상황은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가 정식 출범한 1992년 이후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빅4로 불렸던 맨유, 첼시, 아스날이 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에겐 심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물론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기 전인 7-80년대에 1부 리그 우승을 정말 질리도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기 때문에 가장 목말랐던 목표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었습니다. 그렇게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완성시켜줄 감독을 찾아 나섰고, 도르트문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인증된 독일 출신의 감독 위르겐 클롭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레반도프스키, 긴도안, 후멜스 등을 저렴하게 사서 엄청난 선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은 클롭의 안목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15-16 시즌부터 리버풀과 클롭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클롭이 오기 바로 전 시즌 리버풀은 리그 6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팀을 리빌딩하면서 반전을 노려야 했습니다. 제라드는 떠났고 수아레즈가 나간 뒤로 선수 영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리버풀의 스쿼드는 많이 아쉬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롭 감독의 데뷔전 명단에서도 알 수 있죠. 클롭은 이때부터 쿠티뉴와 피르미누를 활용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팀을 만들어 나갑니다. 첫 시즌에 리그는 8위에 머물렀지만 유로파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가능성을 남겨두고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카리우스, 마네, 마팁, 베이날둠을 영입하며 클롭의 리버풀 프로젝트가 시동을 겁니다. 크르텔, 벤테케와 이별하며 선수단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피르미누를 톱에 기용했고 핸더슨과 랄라나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시즌 초반엔 1-2위 다툼을 할 정도로 기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네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랄라나와 핸더슨의 부상 등으로 승점을 잃으면서 순위가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반등에 성공하며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며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챔스 간 게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음 시즌에 더 큰 영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죠.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로버트슨, 체인벌린을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오면서 스쿼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이라는 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겠죠. 그러던 와중 팀의 에이스였던 쿠티뉴가 이적 의사를 밝힙니다. 여름부터 진하게 링크가 있던 바르셀로나로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이적하게 되었죠. 이때 쿠티뉴를 떠나보는 리버풀은 반다이크를 겨울에 데려오며 스쿼드를 제대로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버풀 유스였던 아놀드가 점점 스쿼드의 모습을 보이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베스트 11은 이렇게 구성되었고, 살라, 피르미누, 마네로 구성된 일명 마누라 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중원엔 강력한 3톱을 받쳐줄 햄밀둠 라인이 완성됩니다. 공을 뛰어나게 잘 차는 느낌은 아니지만
미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술 그리고 개싸움에 특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양쪽 풀백인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완전히 주전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아주 단단하게 바뀌었죠. 이 시즌에 리버풀은 빠른 역습, 강도 높은 압박, 뒷공간 털기 등 클롭이라는 감독이 머릿속에 그리기만 하던 축구를 비로소 현실로 인쇄할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오자마자 파라오의 모습을 보여주며 리그 32골로 득점왕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즌에 리버풀은 리그 4위를 달성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살라의 결승전 부상과 카리우스의 아쉬운 실수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그칩니다. 리버풀은 스쿼드가 무르익었지만 마지막 퍼즐인 골키퍼가 리버풀을 괴롭혔고 리버풀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다음 시즌에 맞춰집니다. 리버풀은 18-19 시즌 골키퍼 알리송을 영입하며 스쿼드의 빈틈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파비뉴와 샤키리, 나비 케이타까지 영입하며 스쿼드를 두껍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리버풀은 리그에서도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30승 7무 1패라는 미친 성적과 승점 97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맨시티라는 더 미친 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승하지 못했죠. 어쨌든 리버풀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최종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리버풀은 19-20 시즌엔 새로운 영입을 하기보단 선수단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클롭은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입힌 리버풀을 미친 페이스로 지도하며 19-20 시즌 맨시티라는 벽을 큰 차이로 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리버풀은 계속적으로 강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1-22 시즌엔 리그와 챔스 모두 2위를 기록하고 우승컵을 2개나 들며 클롭 축구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즌은 살짝 주춤한 감이 있지만 결국 이번 시즌에 또 리그 1위를 만들어 놓으며 우승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롭은 단순히 팀의 성적을 좋게 만든 감독이 아닙니다. 암흑기를 맞이하던 팀에 독일에서 잘 나가던 감독이 찾아와서 처음부터 자신의 축구 철학을 수행해줄 선수들을 찾아 나서며 스쿼드를 완성했고 리버풀이라는 축구팀에 클롭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아주 잘 다루고 감독과 선수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캡틴 느낌으로 리버풀 선수들을 끌고 간다는 느낌이 강한 감독입니다. 선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성적까지 내는 감독이니 더할 나위 없죠. 암흑기 시절 리버풀이 과거의 영광이 빛바랜 팀 느낌이었다면 클롭이 오고 나서부터는 오고 싶은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팀의 성적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클롭의 이별 발표는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스토리를 안다면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봐온 분들이라면 리버풀 팬이 아니더라도 클롭의 이별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별은 아닙니다. 올 시즌은 아직 남았고 리버풀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문턱 앞에 있는 리버풀이 올 시즌 클롭과 함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